자, 이번 시간에는 해킹과 관련된 파일을 조사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세 분석의 순서를 보면 먼저 패스워드 파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 파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루트킷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킹 관련 파일을 조사를 함으로써 상세 분석의 어떤 그 단계를 쭉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해킹 관련 파일 조사 좀 내용을 보면, 우선 요거는 피해 그 시스템에 공격자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죠. 피해 시스템에 공격자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분석하기 위한 거죠. 피해 시스템에 공격자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을 스캔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는 공격 도구를 설치를 하였는지, 또는 IRC 서버를 설치했는지, 로고를 삭제를 했는지, 자, 타 시스템 스캔을 한다든지, 또는 공격 도구를 설치한다든지, 공격 프로그램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IRC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즉 여기서 IRC 설치는 IRC 서버를 위한 IRC 서버 설치를 했는지, 또는 로그 같은 것들을 삭제하는지, 또는 스니퍼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스니퍼 프로그램,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커들이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조사함으로써 이런 것 등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성된 파일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find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동작들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그렇죠? 최근에 수정된 파일, 최근 수정된 파일이나 또는 새롭게 생성된 파일, 최근 새롭게 생성된 파일, 요런 걸 찾을 때 find 명령을 이용합니다. 또는 그래서 이제 수정된 파일이라고 하면은 공격자들이 변조, 그죠? 어떤 파일 변조를 하기 때문에 그 변조를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변조를 숨기기 위해서 이 시간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자, 변조를 감추기 위해서 시간을 수정을 합니다. 숨기기 위해서 시간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 수정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아이노드에 대한 변경 시간을 점검하면 됩니다. 아이노드 변경 시간 체크. 자, 아이노드 변경 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이러한 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find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find라는 명령어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변경된 날짜가 예를 들면 일주일, 7일 이내, 수정일이 7일 이내인 파일을 찾고자 할 때 find 명령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에 변경된 파일을 찾고자 할 때 등등등, 어쨌든 이렇게 명령을 이런 조건으로 명령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피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일어났다 그러면 7일 이내로 자꾸 그 변경된 파일들을 쫙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변경된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find 명령어가 find 다음에 폴더, 찾을 폴더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타입인지, 보통 타입도 지정을 하죠. 타입 지정하고, 그죠? 그리고 시간, 변경 시간이니까 m타임, 뭐 이런 걸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일수, 며칠간, 그리고 프린트 형식으로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거를 파일에 저장을 해서 파일로 확인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뭐죠? 이거 이제 디렉션, 그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요걸 이용을 해서 해당 파일, 예를 들면 뭐 var 밑에 뭐 a 밑에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이다 또는 아웃 파일이다 등등등 뭐 aa.txt 파일에다 정하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파일들을 찾아서 그 일수내, 예를 들면 7일 마이너스 7일을 주고 7일간의 7일 동안 변경되었던 파일들을 찾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수정이 되거나 새롭게 생성된 파일을 찾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수정되거나 새롭게 생성된 파일을 찾아서 파일에 저장하겠다. 그럼 옵션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이때 최근 5일 동안 수정이 되거나 새롭게 생성된 파일을 찾아서 파일에 저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test.out이라는 파일에, 그리고 뭐 var 밑에 aa 밑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수정이 되거나 새롭게 생성된 파일이니까 변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ctime 옵션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는 루트로 정해주면 되죠. 특별하게 지정되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ind 루트에서 찾는 거예요. 옵션을 주는데 ctime 자주간 변경된 파일이니까 ctime을 주고 5일 동안 마이너스 5, 그죠? 그리고 프린트 파일에 저장하는 거니까, 자, 어디에 var 밑에 aa 밑에 test.out 파일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런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볼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실행 도중에 루트의 권한을 가지고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 권한이라고 해서 setuid 이거 기억나시죠? 자, 요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etuid나 또는 setgid 같은 요 파일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권한 특수 권한인 마이너스 4000이나 마이너스 2000을 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find, 예를 들어서 find 루트의 마이너스 유저, 루트 권한, 마이너스 퍼미션, 마이너스 4000 권한이 있는 찾아서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프린트 예를 들면 set UI 리스트로 해서 파일에 저장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set suid 리스트 형태로 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 수가 있죠. 또는 find -user root -permission 그리고 -2000
프린트 해주시고, 뭐 이 경우에는 setGID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sg list 이런 형태로 해서 명령을 내려서 setUID나 setGID와 같은 이런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겨둔 파일도 찾을 수가 있죠. 보통 공격자들이 해킹과 관련된 그런 파일을 가져다 놓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런 디렉토리가 바로 USR 또는 VAR, DV나 또는 템프, 디렉토리, 이런 디렉토리에 보통 가져다 놓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렉토리 안에 좀 색다른, 생소한, 이상한 그런 파일이 존재하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폴더명들이 있어요. 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폴더에는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디렉터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로 시작하는 점으로 시작하는 디렉토리. 그 다음에 땡땡. 요거나 요거로 이렇게 땡땡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ls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디렉토리는 보이질 않아요. ls,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숨김 디렉토리, 숨김 파일 앞에 점이 붙잖아요. 그래서 ls 명령 사용 시 옵션이 없는 경우, 옵션 없이 이런 ls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는 디렉토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a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숨겨진 디렉토리가 있는지 점검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디렉토리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점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find 명령을 이용을 합니다. find 명령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name 요걸로 그죠? 시작하는 디렉토리를 찾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빠졌네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또는 한 개짜리로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이런 걸로 찾아서 숨겨진 디렉토리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iv 밑에 보면 이 디렉토리 밑에 보면 이 밑에는 뭐 make div 자 이러한 그 디바이스 관련 파일 이런 디바이스 관리 파일들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디바이스 파일 이외에 일반 파일이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 파일이 있는 경우 일반 파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디바이스 파일 외에 이건 이제 보통 디바이스 관리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바이스 파일, 즉 관리 파일, 디바이스 관리 파일 이외에 일반 파일이 검색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파일 검색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div 밑에 뭐 type
자, 이렇게 해서 일반 파일이 검색되는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킹 관련 파일을 조사할 때 find 명령어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사고 유형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고 유형별로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그 발생 현황을 파악을 하고 증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사고 유형별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가지로 불법적인 자원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서비스 거부 사고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의 손상이나 변조가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또는 정보가 누설되는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 종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적인 자원 사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에 대한 사용을 한다든지 프로세스 사용한다든지 또 프로세스를 저장한다든지 또는 장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호스트 컴퓨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호스트에 있는 액세스 로그, 자, 액세스 로그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PU에 대한 사용률, CPU 사용률과 그리고 파일의 저장 상태, 파일 저장 공간 상태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수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불법 자원 사용에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저장 장치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그 호스트에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대역폭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네트워크에 대한 수집 정보들은 자, 요거는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불법 사용을 했을 경우 네트워크의 대역폭 불법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회선의 상태라든지 네트워크 회선 상태라든지 그리고 송수신된 패킷 패킷 수죠. 패킷 수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IP 주소라든지 IP 주소, 프로토콜에 대한 사용 현황, 그리고 스위치의 포트 상태, 이런 것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록시 서비스에 대한 불법 릴레이를 한다든지 메일과 같은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스트에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로그와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경우에는 메일 또는 프록시 서비스의 불법 릴레이, 프록시 서버의 불법
릴레이가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수집해야 될 것들은 여기서 이제 호스트 정보를 수집하면 돼요. 호스트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로그라든지 애플리케이션 로그 같은 것도 수집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상태 정보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호스트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정보도 같이 모아줘야 돼요. 네트워크에 있는 IP 주소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한 사용 현황, 그 다음에 데이터의 내용, 이런 것 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불법적인 자원 사용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세스나 저장 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호스트에 있는 액세스 로그나 또는 PS의 상태 정보나 또는 CPU 사용률 정보, 그리고 파일과 저장 공간의 상태 정보, 이런 것 등을 수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트워크에 대한 대역폭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회선 상태라든지 또는 송수신 패킷 수라든지, 그리고 IP 주소라든지, 프로토콜에 대한 사용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스위치에 대한 포트 상태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법적인 자원 사용에 해당되는 예로는 메일이나 프록시 서버에 대한 불법 릴레이가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호스트에 있는 정보와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정보를 모두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때 호스트에 있는 정보로는 애플리케이션 로그라든지 또는 프로세스 상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호스트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IP 주소라든지 또는 프로토콜의 사용 현황이라든지 데이터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정보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자원 사용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수집해야 되는 정보를 호스트와 네트워크로 구분을 해서 각각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도스는 이제 서버에 있는 자원들을 과도하게 소모를 시킴으로써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사고죠. 이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의 불안정.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과도하게 소모를 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통신을 불안정하게 하는 거죠. 통신을 중단시키는 예가 되겠죠. 얘는 통신 중단, 통신 불안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를, 이게 어차피 통신이 안 되면 서비스 거부가 일어나는 거고, 얘는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사용하는 거죠.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비스 자원들을 자원 소모를 시키는 거야. 자원 소모를 시킴으로써 서비스가 중단되고 서비스가 불안정이 되는 거고, 얘는 네트워크에 대한 대역폭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거죠. 점유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과도하게 점유하게 되면 통신이 중단되거나 통신이 불안정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서비스 중단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와 관련된 정보와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를 모두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중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스트에서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오냐면 프로세스의 상태라든지 얘는 프로세스 상태 정보라든지 또는 앞서 봤던 CPU에 대한 사용률 및 비정상적인 패킷, 그거 알아보려면 패킷 로그 봐야 되겠죠. 비정상적인 패킷 로그, 이런 것들이 이 서비스 중단이 일어나거나 서비스 불안정이 일어났을 때 수집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호스트에서 얻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서비스 자원 소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스트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도 정보를 수집해 줘야 됩니다. 네트워크에서도 정보를 수집해 줘야 되는데, 네트워크에서는 회선의 상태라든지 또는 비정상적인 패킷 개수라든지 비정상적인 패킷 개수죠. 비정상적인 패킷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IP 주소 및 패킷 내용, 즉 비정상적 패킷 내용, 비정상적인 패킷 내용에 대해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통신 중단이 일어나거나 통신이 불안정했을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얘는 수집돼야 될 정보가 네트워크 안에서만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에서만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송수신된 패킷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즉 일단 패킷 개수, 얼마나 많은 패킷들이 송수신이 됐기에 이렇게 통신이 불안정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P 주소, 그렇죠? 어느 주소로부터,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한 사용 현황, 그리고 데이터의 내용, 이런 것들이 통신이 불안정하거나 중단됐을 때, 즉 전부 도스에 해당되는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수집해야 되는 정보들을 호스트와 네트워크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 사고는 서비스 중단 사고, 그 다음에 통신 중단 사고, 전부 도스 사고로 보시면 되겠죠. 도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스 사고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손상 및 변조가 일어났을 때, 즉 여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뭐 웹페이지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파일이 변조가 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웹페이지 변조, 웹페이지에 대한 변조, 또는 데이터 파일에 대한 변조, 파일 변조,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 변조, 이 전부 다 데이터 손상과 변조에 해당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호스트와 네트워크, 호스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분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스트에서는 당연히 액세스 로그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나 파일, 그리고 저장 장치 상태 정보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 파일 내용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 수집을 해야 되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한 사용 현황, 데이터 내용, 그리고 스위치 포트 상태,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호스트 네트워크 구분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누설입니다. 정보 누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니핑을 하다가 중간에서 가로채기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보 누설은 통신을 통해서 가로채기를 한다든지 또는 누설을 통해서 비공개 자료에 대한 비공개 자료 누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통신이니까 네트워크 들어가고 비공개 자료 누설이기 때문에 호스트 자료 수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호스트에서는 마찬가지로 액세스 로그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일과 저장 장치 상태를 상태 파일, 상태 정보 얻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는 여기도 당연히 IP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IP 주소, 그리고 프로토콜, 사용 현황, 데이터 내용, 또 스위치 포트 상태, 이러한 정보들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고의 유형으로는 이와 같이 불법적인 자원 사용, 프로세스에 대한 불법 사용, 또는 저장장치에 대한 불법 사용, 그리고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불법 사용, 그리고 메일이나 프록시 서버의 불법 릴레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하고요. 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 거부 상태, 즉 서버에 대한 자원들, 서비스 자원이 아니라 서버 자원이죠. 서버 자원을 지나치게 사용했을 경우에 서비스에 대한 불안정과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대역폭을 과도하게 점유했을 경우에는 통신에 대한 불안정과 통신에 대한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이런 서비스 거부 사고를 의미하고요. 데이터 손상 및 변조라고 하면 웹페이지나 데이터 파일 또는 프로그램 파일 변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보 누설 같은 경우에도 이처럼 통신 가로채기나 공개 자료를 비공개 자료를 누설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유형별 수집해야 될 정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